예,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목요일 방송 녹화하겠습니다. 조금 늦었네요. 지수가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쭉 빠지더라고요. 덕분에 계좌도 시원하게 빠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V자 반등을 해가지고 물론 하락한 게 다 올라왔지만 계좌는 그렇게 안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제 종목은 코스닥이 없어요. 전부 코스피밖에 없는데 크게 안 빠졌단 말이에요. 아침 0.34 빠졌는데 코스닥 때문인지 쫄아가지고 엄청 파시더라고요.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고 가다가 쭉 빠졌어요. 그치만 제 계좌는 오늘 많이 생각보다 올랐어요. 어, 말씀드린 자리들을 다 좀 지켜주고 있거든요. 3일 7호였나요? 3일 7호? 3일 7호 정도? 그 다음에 3일 50, 3150, 3150 자리. 더 이렇게 봐야지. 바닥이 여기가 될 것 같다고 여기까지. 3150 많이 빠지면 3120인데 3150 정도. 제일 좋은 건 여기 3160 정도예요. 3160 정도 다 지우고 60 정도 보면은 제일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도 이제 한번 지지의 노력을 했고 여기도 한번 지지의 노력을 했고 닿지는 않았지만 지켰어요. 그래서 좀 더럽긴 해도 갈 거면은 잠깐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일 갑자기 갭을 떠가지고 그대로 올라가는 것도 괜찮은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좀 괜찮을 것 같네요. 3160 정도. 예. 거의 뭐 왔다가 오늘 찍고 갔으니까 이젠 좀 올라갑시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내일 빨간불 나오면은 정말 괜찮은 자리예요. 내일도 음봉이면은 조금, 왜냐면 21선 밑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 거라면은 내일은 빨간봉이 나와야 되고, 저는 빨간봉이 나온다에 제 계좌를 베팅을 한 겁니다. 코스닥도 오늘 그냥 이렇게 말아 올렸으면 좋은데 장중에 여기까지 올랐거든요. 내일은 양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쭉 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조금 뭐 모자라더라도 내일 최소한 1000 넘겨서 마감을 해주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아직까지는 크게 무리는 없다. 자, 오늘 롯데 지주가 또 많이 4%인가 올랐던데 오늘 5%까지 올랐구나. 뭐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여전히 저렴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때 가지고 있죠. 지금 5% 될려나? 네, 5% 정도. 현대제철도 여전히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돈이 계속 들어와요. 왜 연기금이 지금 3일 연속 100억대씩 사고 있는데 뭐 하고 계시죠? 이게 사라는 게 아니라 많이 떴으니까 좀 내려오면 보십시오. 포스코도 괜찮고 에코프로는 뭐 때문에 정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뭔가 좋은 일로 정지인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넘어갈게요. 성신양에는 시총이 적어서 그런지 시총 2,600억이면은 막 적은 건 아닌데 조금 요거는 이제 공부 없이는 버티기 조금 힘들고 더러운 종목이다. 삼성증권 오늘 기관이 좀 많이 나갔네요. 뭐 21선 안 깨고 흐름은 뭐 전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동아지질 넘기고 SCM 넘기고 현대건설기계 뭐 잠깐 빠지긴 했지만 뭐 차트에 물이 난 건 없어요. 팜스토리 거래량은 여전히 말라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사지는 않으셔도 이렇게 거래량 터지고 말라가는 애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볼 만할 것 같아요. 월봉이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접근을 하진 않겠습니다. 자, 오늘 두산 지주사들 계속 돈이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도 뭐 어거지로 말씀드리면 윗꼬리를 채우러 간다. 그러면 아직까지 더 갈 수가 있겠죠. 거길 찍고 다시 빠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한번 힘을 다해서 여기까지 오르고 쭉 빠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돈은 연기금 이틀 연속 50억, 60억 들어왔다라는 점. 아모레는 와 오늘 260억 들어왔네요. 연기금 돈 진짜 많이 씁니다 요즘에. 연기금 파는 종목 말고 연기금 사시는 종목을 같이 사세요. 얘네들 투자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욕을 진짜 많이 먹어서 그런지.
월봉도 여전히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고 충분히 30% 정도 위로 더 열려 있거든요. 뭐 거기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팩트는 기관이 이틀 연속 470억 들어왔다라는 점, 그거는 팩트입니다. 현대건설, 건설주는 어제도 이 고점에서 260억 들어오고 오늘도 이 고점에서 180억, 110억 각각 들어왔어요. 여기는 연기금은 좀 없네요. 근데 월봉으로 보면은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때보다. 그치만 뭐 연으로 보면은 뭐 이게 유상증자 험난한 길을 감자 험난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차트의 왜곡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이 호황이라는 거는 주식 하시는 분인데 건설이 호황이라는 걸 모른다. 건설주가 건설 철강 이쪽이 시장의 중심에 있다는 걸 모른다. 그거는 주식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런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어쨌든 팩트는 일봉상 이렇게 올라온 이 고점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이틀 동안 600억 정도 들어왔다. 팩트는 그거예요. 팩트만 보십시다. 그러면 나는 이걸 보고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라고 스스로 공부를 해보셔야 되겠어요. 아모레드 퍼시픽도 이틀 연속으로 들어왔네요. 이 친구는 이격도가 적어서 당연히 무거운 종목이고 돈이 이렇게 들어와도 많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또 많이 안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이격도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뭐랄까 부담은 좀 적은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고 STX는 제가 잘 몰라서 넘어가고요. 지주사 여기도 지주사죠. 돈이 이렇게 기관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BNK 금융지주 돈 들어왔고 그냥 파란불 뜬 것뿐이에요. 기업은행 이 친구는 좀 시간은 많이 걸릴 겁니다 아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든지 규제가 완화가 된다든지 갈수록 규제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퇴근하는 길을 보니까 참 답답한 기사들만 답답한 정책들만 내는데 DSR을 차주별 규제를 강화를 시켜서 40%뭐 되게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한두 분이 힘들 게 아닐 텐데 그건 뭐 나중에 좀 지켜보시죠. 메리츠 화재도 크게 뭐 급등을 했다든지 급락을 했다든지 그런 거 없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기간 조정 받고 올라가고 기간 조정 받고 올라가고 다시 기간 조정을 받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꾸준히 외국인과 기관이 번갈아 가면서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점과 월봉으로는 다소 다른 보험주에 비해서는 올라왔지만 아마 자사주 매입에 영향도 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GS 지주사 괜찮았죠?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주가를 생각 크게 하실 필요 없이 뭐 싸게 담으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아직까지 싸다고 봅니다. 삼성화재도 아직까지 싸다고 봅니다. 오늘 보험주 전체가 살짝의 조정이 있었어요. 어, 삼성화재 어쨌든 돈은 들어왔고 수급은 좀 빠졌고요. 아마 그 전날 발언 때문에 뭐라고 발언을 했더라? 그 아직까지 테이퍼링을 할 단계는 아니다. 뭐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적 완화를 뭐 종료를 할 그게 아니다. 뭐 아무튼 제가 잘 몰라가지고 봤는데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것 때문에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대세는 이미 싼 종목을 담아가시는 게 주된 목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DB 손해보험도 오늘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더 빠지기는 힘들다. 자, 오늘 종목 현대 쪽이 요즘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현대일렉트릭,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뭐 아무튼 이렇게 뭐 천천히 가고 있어서 크게 7%나 올랐지만 그렇다고 이게 크게 빠질 그런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오늘 82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장막판에 얘도 뭐 실적이 나왔는지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누군가가 분위기를 감지하고 매수를 시작하죠. 그리고 기사가 떴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빵 터지고 갔지만 요 수급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라면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여기도 지수 따라서 빠졌다가 그대로 올라왔죠. 그리고 지수는 꿀렁꿀렁 하다가 빠졌지만 얘는 실적 때문일 것 같은데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돈 쓴 자리 밑으로 담으면은 괜찮을 것 같고 대충 보면은 그냥 여기서 요 자리에서 담으면은
크게 부담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 쓴 자리 한참 미치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뺀다고 하면은 3.5% 이상 빠질 것 같네요. 21,150원이 있나 이게? 잠깐 볼게요. 안 오면 말고요. 살 돈이 없습니다. 어차피. 거래량이 근데 조금 모자라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잡으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 일단 알람만 21,150원에 알람만 설정해 둘게요. 그 다음에 대우건설. 대우건설은 어디죠? 어디 해외에 있는 지하철인가요? 뭐 8천억짜리를 수주했다라는 기사가 뜬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실적이 좋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 같은 이 자리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이 320억 정도 들어왔다라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대우건설은 굉장히 더러운 종목, 빠질 때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오를 때 생각보다 많이 오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7,480원 정도를 잡겠지만 그 밑으로도 쭉 깔아야 될 더러운 종목입니다. 그거 감안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저도 7,480원을 알람을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분봉 보고 거래량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만약에 여기서 그럴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락장으로 전환을 하면은 그런 이런 수급이나 지지 다 무시하고 그대로 깨버립니다. 이미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산 사람들은 다 수익이에요. 얘네들 하락장 오면은 그냥 깨부시고 이까지 쭉 빼버립니다. 여기까지. 거기까지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일봉이 고점인 상황에서 사는 종목들은 비중을 줄이거나 조심을 해야 된다. 다만 상승장에서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락장에도 내가 방어할 수 있으려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이걸 사라는 게 아니라 비율을 하는 거예요. 얘는 이미 여기서부터 긴 시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긴 시간. 조정을 받고 거래량 터지면서 이제 상승을 시작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빠질 자리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하락장에서 덜 빠질 종목이 이런 종목들이 되는 거고 오른 게 없으니까 빠질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하락장에서 빠질 수 있는 종목이 충분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땡겨서 보면은 이렇게 땡겨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수렴도 충분히 안 했을 뿐더러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힘겹게 바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저는 이제 비유가 맞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거래량 터지면서 딱 들어왔다. 이제 상승 신호탄이 터졌다. 대우건설도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여기서 상승 신호탄이 터졌다. 여기서 사는 건 괜찮아요. 지수 하락기가 와도 크게 빠질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샀는데 물렸다. 이거는 빠져도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돈이 많이 들어오고 했다고 한들 상승장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하락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여기서 산 애들은 수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이 살 때 미리 사라는 거예요. 연기금이 기분은 나빠도 호구가 아니거든요, 애들이. 그렇게 봤을 때는 삼성이 여기 있고 매수가 여기 있고요. 물론 여기서도 매수를 한번 했습니다. 판단은 사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판단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하나 더 볼까요? 여기도 오른 게 없죠. 오른 게 없고 횡보를 쭉 이렇게 횡보를 쭉 하다가 여기서부터 좀 들어옵니다. 물론 여기서도 들어왔죠. 근데 여기서 들어온 가격이 평균 가격이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요 정도? 계속 샀으니까. 여기서 계속 샀으니까. 그러면 이제 먹은 것도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 상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자리까지 올라가겠죠. 근데도 돈이 들어온다는 걸 따라서 들어가는 건데 말이 길어요. 아무튼 뭐 제 말이 조금 이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공부가 있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넘어갈게요. 고려 아연 이 친구도 뭐 거래량 부분은 시총이 높아요. 8조짜리인데 거래량이 그렇게 평균적으로 많은 종목은 아닙니다.
대충 거래가 없을 때 하루에 6만 주 정도 거래가 되는 애인데 코로나 이후로 뭐 올라간 게 없어요. 딴 거 뭐 두 배씩 올라가도 그게 없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이때도 돈 들어오고 나서 쭉 빼버립니다. 이때도 돈 들어오고 쭉 뺄 수 있는 충분히 쥐레 같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위로 저항들 보이시죠?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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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이게 다 저항이죠. 요거를 뚫고 나서 사셔도 괜찮습니다. 이 친구는. 그렇지만 오늘 검색식에 걸렸고 요렇게 오늘 420억이 들어와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저항 맞고 빠졌거든요. 저항 넘어가는 거 보고 사셔도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굉장히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이상한 종목. 예, 제가 모르기 때문에 철강이네요. 이 친구도 철강. 예. 자, 롯데식품은 식품이겠죠. 롯데칠성은 음식료업. 근데 얘도 좀 걸립니다. 여기서 수렴을 쭉 하고 여기서 상승을 했잖아 이미 이렇게 사 담았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서 산다? 물론 많이 오른 게 없을 겁니다. 여기 대충 땡기면은 30%? 30%가 너무 적다고 하기는 네. 아무튼 36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시총 1조짜리 36억 들어왔다고 사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예, 요거는 그냥 공부를 하고 사시는 거 아니면은 보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월봉 봤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지만 KCC 글라스랑 LG 하우시스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LG 하우시스 여기 한번 있네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기사 찾아보셔야 되시는 거고. 최근에 외국인이 좀 집중적으로 사고 계십니다. 그리고 차트의 상승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고 뭐 이렇게 꿀렁꿀렁 하면서 조정도 좀 줬고요. 수렴은 다만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여기서 한번 쏴주면은 이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차트예요. 물론 저는 사진 않을 겁니다. 왜 렉이 걸릴까요?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 이렇게 하면 넘어가더라고. 그래도 월봉이 여기까지 올라간 이력이 있네요. 이런 날이 올까요? 200%? 쫙. 근데 이렇게 하면 150%인데? 이렇게? 200%? 아무튼 네. 몰라서 넘어갑니다. 삼성물산. 물산도 오늘 조금 요건 제가 안 사는 자리죠.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서 올라가는 거는 여기를 못 뚫고 내려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안 사는 자리예요. 근데 다만 검색식에 걸렸고 오늘 900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매매하시고 저는 그 삼성과의 상속과 관련돼서 혹시나 올랐을까봐 그런 거는 언제든지 다시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안 살 거고 이 차트 자체가 제가 들어가는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진 않을 겁니다. 다만 팩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고 그렇게만 봐주세요. 900억 정도 들어왔다. 그리고 저는 차라리 이 종목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조금 얘네들이 담고 기관이 많이 담았고 오늘 이렇게 좀 의미 있게 들어왔어요. 거래량도. 근데 공사라는 것 자체가 왜냐면 한국전력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때 그 전기료를 뭐 연동제를 해서 올린다 그래 가지고 이건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긴 시간 횡보를 했다라고 쳤을 때 여기서 상승이 되면은 갔다가 빠지고 수렴 잠깐 하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떤 그림이냐면은 슈팅 나오고 횡보하고 슈팅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보통의 종목이라면. 근데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종목들은 언제든지 정권에 의한 악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서도 기관이 욕하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가 없는 종목, 더러운 종목인데 가스공사도 별 다를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수급이 들어온 호재를 전혀 그 이유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아시면은 뭐 궁금하시면은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차트 자체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한 비벼 볼 만한 차트다. 그렇게만 한번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성물산과 더불어서 호텔 신라도 오늘 돈이 들어왔는데 540억 정도 들어왔어요. 여기는 900억 들어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속세 관련일 것 같아서 두 개는 일단 걸을 생각입니다.
요거는 잘 모르는 거 잘못 들어갔다 차트만 들어갔다가 내용 보고 뒤통수 맞는 적이 제가 경험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애초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증권주 없으신 분들 담으세요. 얘를 담으라는 건 아닙니다. 네, 현대차증권 실적이 오늘 나왔는데 1분기에 벌어들인 수익이 작년 1년 수익의 절반이래요. 그리고 이 친구의 시가 이번에 분기 나왔나? 업데이트는 안 되네. 아마 오늘 나와서 그랬던 것 같고 이 친구가 이번에 1분기가 400억이 찍혔던 것 같아요. 400억인데 물론 그 400억이 남은 기간 동안도 똑같이 찍히라는 법은 없지만 그 400억을 곱하기 4를 했을 때는 2천억입니다. 근데 이 친구 시가총액이 4천억. 연간 2천억 버는 회사가 시총이 4천억? 그게 적정한 밸류인지는 한번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 보시고요. 제가 지금 얘가 오늘 기준으로 제가 88% 정도 수익이에요. 오늘. 근데 제가 이 친구를 가지고 있는 거는 올해 1300억에서 1500억 정도 수익을 낼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시총이 5100억이더라고요. 1300억에서 1500억짜리를 저는 얘를 시총 1조 정도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 8000억. 1500억 낼 거를 8000억에서 1조를 생각을 하는데 2000억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종목의 시총이 얼마나 될지 그건 한번 공부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은 없어요.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수급은 마땅치는 않습니다. 그냥 예, 제 생각에 이때가 불났을 때라서 바로 그냥 들어왔습니다. 90%나 나오네. 저는 88%인데 뭐가 있겠죠? 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이죠. 금요일이니까 영상은 주말에 이번엔 뭐가 없어가지고 주말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 뭐 아니면 한가하면은 내일 저녁이라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면은 저는 이제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왜냐면은 신용으로 산 것들이 있는데 좀 긴 시간 이자를 내기도 했고 늘어난 수익을 가지고 팔고 다시 신용으로 사면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친구가 10% 슈팅 나온 적이 없거든요. 12% 있구나. 12%, 7%. 그러니까 요거는 제 욕심이겠지만 요런 그림이 나오면은 저는 물량 중에 절반 이상을 좀 팔고 조금 더 싼 종목으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시드를 더 불려가지고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잡소리가 길었고요. 누구라도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은 저도 좀 뿌듯한 날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좋은 저녁 되시고 내일이나 주말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